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신기한 스쿨버스 꿀벌이 되다. 신기한 스쿨버스 꿀벌이 되다. 브루스 디건 그림, 조애너 콜 그림, 이강환 옮김, 비룡소. 꿀벌같이 바쁘게 일하는 모든 이에게. 프리즐 선생님께서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죠. 야, 정말 화창한 봄날이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발야구 하기에 기가 막힌 날씨라고요. 하지만 프리즐 선생님께서는 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꿀벌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죠. 우리는 온갖 곤충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쯤이면 프리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눈치챘겠죠? 글쎄, 우리 반 아이들한테 꿀벌의 집을 보여줄 꿀벌 치는 아저씨를 찾으셨다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벌의 종류. 벌의 종류는 2만 가지가 넘어요. 다음은 몇몇 벌들입니다. 꿀벌, 두영벌, 어리호박별, 난벌.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꿀벌 치는 아저씨가 바로 오늘 벌집을 보러 간대요. 우린 거기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교실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가 고물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프리즐 선생님께서는 꿀벌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죠. 여러분, 꿀벌은 우리한테 맛있는 꿀을 만들어줘요. 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꿀벌은 대표적인 사회성 곤충이랍니다. 사회성 곤충이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곤충이에요. 다음은 몇몇 사회성 동물이에요. 개미는 땅속에 집을 짓고요. 쌍살벌은 종이처럼 얇은 나무 껍질로 집을 지어요. 두영별은 땅속에 구멍을 판 후 구멍 안쪽에 풀을 깔아서 집을 지어요. 흰 개미는 나무 속에 집을 지어요. 사회성이라는 말은 모여 살거나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은 왜 침을 쏠까요? 벌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침을 쏘아요. 벌은 꼭 필요할 때만 침을 쏩니다. 왜냐하면 침을 쏜 벌은 곧바로 죽기 때문이죠. 꿀벌의 침 끝은 갈고리가 있는 가시처럼 생겼어요. 꿀벌이 침을 쏘면 낚싯바늘처럼 침이 피부에 걸려요. 그러면 침은 벌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벌은 죽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프리즘 선생님께서는 벌통들 옆에 주차하셨어요. 우리가 만나기로 한 꿀벌 치는 아저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소풍 바구니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뭘 좀 먹을까요? 야호! 때로는 우리 담임 선생님도 멋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꿀병을 열면서 팔꿈치로 이상하게 생긴 작은 손잡이를 툭 쳤어요. 꿀병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그때 우리는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으악! 버스가 갑자기 마구 흔들리면서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 몸도 버스와 함께 점점 줄어들었죠? 벌침 알레르기. 사람들은 벌에 쏘이면 매우 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약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벌통의 변천사. 야생 벌들은 항상 속이 빈 나무나 통나무에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집단, 도자기 또는 목재로 벌통을 만들어줘요. 버스는 어느새 작은 벌통으로 변해 있었어요. 우리도 진짜 벌이 되었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린 정말 벌로 변신했다니까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윙윙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차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벌통을 올려다보았죠. 입구에는 일벌들이 보초 서고 있었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초 벌들은 주로 다른 벌통에서 오는 벌들을 막아줘요. 벌통 안으로 들어오는 벌을 감시하는 보초벌이죠. 벌들이 먹는 먹이를 찾고 싶으세요? 그럼 꽃을 찾아보세요. 벌들은 꽃꿀을 모읍니다. 꽃꿀은 꽃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액체예요. 벌들은 꽃가루도 모아요. 꽃가루는 꽃 속에 들어있는 여러 색깔을 띠는 가루랍니다. 프리즐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초벌이 낯선 벌을 들어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길을 잃어버린 벌이 왔을 때뿐이죠. 물론 그 벌이 먹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와야 해요. 그리고 모든 벌들은 먹이를 꽃에서 가져와야 해요. 갑자기 프리즐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여러분, 벌통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벌의 먹이를 구해야 해요. 그런 꽃을 찾아야겠죠? 자, 모두 저 벌을 따라가세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예쁜 꽃들 쪽으로 날아가는 벌 뒤를 졸졸 따라가요. 한편 동쪽에서는 곰이 벌들은 꽃이 씨를 맺는 것을 도와줘요. 벌들은 꽃을 방문해서 꽃가루 바지를 해주죠. 꽃가루 바지를 해준다는 것은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머리에 운반해준다는 뜻이에요. 꽃가루 한 개가 꽃 속에 있는 난세포 한 개와 수정되면 씨가 맺혀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벌이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은 빨대처럼 생긴 긴 혀를 꽃 속으로 집어넣더니 꽃꿀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우리도 각자 고무 빨대를 사용해서 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했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벌은 꿀배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로 꽃꿀을 운반해요. 우리는 꿀배가 없으니 꽃꿀을 작은 병에 담아 운반하도록 해요.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들이 벌의 털에 달라붙었어요. 벌은 앞다리와 가운데 다리로 꽃가루를 쓸어 모아 뒷다리에 달린 작은 꽃가루 주머니에 담았죠. 그러고 나서 벌통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꽃가루를 모아서 벌을 따라갔죠. 벌들은 농작물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줘요. 벌들은 우리가 먹는 많은 농작물을 꽃가루 바지에 줍니다. 벌은 냄새로 이야기하죠. 페로몬은 동물들이 냄새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에요. 벌들은 페로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나는 이 집 식구야. 난 다른 데서 온 벌이야. 난 일벌이야. 에헴, 난 여왕벌이다. 위험해, 벌통을 지켜라. 벌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씩 벌통 앞에 내렸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페로몬을 뿌려주셨죠? 페로몬은 벌들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에요. 이제 우리 몸에서도 벌 냄새가 난답니다. 우린 완벽한 변신을 했어요.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왔죠? 우리는 보초벌이 더듬이로 우리 몸을 쓰다듬으며 냄새를 맡는 동안 숨을 죽였어요. 벌이 우리한테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벌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들킨다면 으악,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벌통 안엔 누가 살까요? 꿀벌 굴락에 사는 벌들은 세 가지 계급이에요. 여왕벌, 알을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이 일이죠. 일벌은 알을 낳지 않는 암컷 벌들이에요. 일벌은 벌통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해요. 숫벌, 모든 수컷벌들이죠. 수벌은 여왕벌과 교미하는 일을 해요. 보초벌들은 우리가 뿌린 벌 냄새와 우리가 가져온 먹이 냄새를 맡았어요. 야호, 무사 통과. 다른 일벌들은 우리가 가져온 꽃꿀을 부지런히 날랐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외치셨어요. 만세! 이제 벌집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들어온 벌통 안에서 가장 먼저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글쎄, 우리가 쫓아온 벌이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벌 주위에 다른 벌들이 몰려와서는 그 벌을 만지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프리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별들의 언어는 바로 춤이에요. 벌들은 다른 벌들한테 꽃이 있는 장소를 춤으로 이야기한답니다. 벌들은 춤을 춰서 먹이가 있는 장소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찾는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요. 춤을 지켜본 벌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막 갔다 온 꽃밭 쪽으로 날아갔어요. 다른 벌들도 새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온 벌 주위로 또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벌을 지나서 벌통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놀드, 벌이 춤으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니요, 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엉덩이를 흔드는 춤. 이 춤은 먹이가 벌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뜻해요. 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죠. 춤을 추는 벌은 팔자를 그리면서 중간에 엉덩이를 흔들어요. 춤을 추는 벌이 똑바로 엉덩이를 흔들면 춤을 본 벌들은 태양 쪽으로 똑바로 날아가요. 춤을 추는 벌이 왼쪽으로 엉덩이를 흔들면 춤을 본 벌들은 태양의 왼쪽으로 날아가죠. 춤을 추는 벌들이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흔들면 벌들은 태양의 오른쪽으로 날아간답니다. 밀랍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벌들은 몸속에 있는 밀랍샘에서 밀랍을 만들어요. 밀랍샘이랍니다. 그리고 배에 나 있는 틈을 통해서 밀랍을 내보내요. 벌통 안쪽은 밀랍으로 덮여 있었어요. 벌들은 밀랍을 이용해서 벌집을 만들고 있었죠. 벌집에는 육각형으로 된 방이 수천 개나 되었어요. 집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정말 벌들이 만든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벌집을 만드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육각형 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벌들은 우리가 벌이 아니란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벌들은 그저 우리가 망친 육각형 방들을 부수고 자기들이 다시 만들었어요. 다른 벌들은 꿀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일로 몹시 바빴어요. 벌들은 어떻게 벌집을 만들까요? 뒷다리와 가운데 다리를 이용해서 밀랍을 앞다리로 보내요. 그런 다음 입으로 밀랍을 씹어 방을 만들어요. 꿀벌들은 방의 끝부분을 위쪽으로 꺾어 올려서 꿀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요. 우리는 벌들이 꽃꿀을 꿀로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먼저 벌들은 머릿속에 있는 밀랍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꽃꿀에 섞어요. 그러면 그 화학물질이 꽃꿀의 당분을 꿀의 당분으로 바꾸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뿌리고 날개로 부채질을 하면 끝. 걸쭉하고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꿀이 될 정도의 물만 남기고 부채질을 해서 모두 말려요. 우리도 같이 부채질을 해서 벌이 꿀 만드는 걸 도와주었죠. 프리즘 선생님께서 꿀을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벌이 충분히 먹을 만큼은 남기고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벌들이 겨울나기 위해서는 꿀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꿀은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아기한테 가공하지 않은 생꿀을 그냥 먹여서는 안 돼요. 그렇군요. 하나의 커다란 가족, 여왕벌은 알을 낳는 유일한 암컷이에요. 그래서 벌통 안에 있는 모든 벌들은 그 여왕벌의 아들, 딸들이에요. 꿀 먹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일벌들의 무리가 가까이 있는 걸 보았죠? 그들은 가늘고 긴 몸을 가진 큰 벌 한 마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벌은 바로 여왕벌이었죠? 여왕벌은 방을 하나씩 옮겨 다니며 방마다 작고 흰 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여왕벌은 하루에 알을 1,500개까지 낳을 수 있대요. 와, 그럼 58초마다 하나씩 낳는 거네요? 알 낳는 기계네요. 일벌들은 여왕벌을 더듬이로 쓰다듬고 혀로 핥아주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입에서 입으로 건네주었죠. 일벌들은 왜 여왕벌을 쓰다듬고 핥아줄까요? 여왕벌은 여왕물질이라는 페로몬을 분비해요. 일벌들은 여왕벌을 쓰다듬고 핥아서 이 페로몬을 얻죠. 페로몬을 얻은 일벌들은 벌통 속을 돌아다니며 다른 벌들을 쓰다듬고 핥아줘요. 그러면 다른 벌들도 여왕물질을 얻게 된답니다. 여왕물질은 벌들한테 여왕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물질이에요. 안심한 일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요. 이제
벌통 속 모든 일은 순조롭게 돌아가요. 아기 벌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유모벌들은 자기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샘에서 아기 벌들한테 먹일 먹이를 직접 만들어요. 이 먹이를 새끼 먹이라고 하죠. 유모벌들은 애벌레 방에 새끼 먹이를 직접 넣어줘요. 조금 자란 애벌레들은 꿀이나 꽃가루와 꿀을 섞어서 만든 벌빵을 먹어요. 몇몇 방에서 우리는 벌레처럼 생긴 걸 보았죠?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애벌레예요. 아래서 방금 나온 아기 벌이죠. 유모벌들은 아기 벌들한테 열심히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애벌레는 먹는 일과 자라는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먹다가 자라서 몸이 껍질보다 더 커지면 새 껍질을 만들거나 껍질을 벗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애벌레는 다시 먹고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여왕벌이 되려면 벌통이 너무 붐비면 일벌들은 새 벌통을 만들 준비를 해요. 먼저 새로운 여왕을 위해서 일벌들은 거꾸로 된 특별한 방들을 만들어요. 유모벌들은 여왕벌이 될 암컷 애벌레한테 로열 젤리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여요. 이 로열 젤리를 먹어야만 그 애벌레가 여왕벌이로 자라는 거예요. 애벌레는 왜 많이 먹을까요? 그래야만 번데기에서 벌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번데기는 먹지 않아요. 그러면 벌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번데기는 애벌레였을 때 저장해둔 지방과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변태는 유충,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애벌레가 충분히 자라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때 애벌레는 누에고치로 자기 몸을 감싸죠? 이게 바로 번데기예요. 유모벌들은 방 입구를 밀랍으로 막았어요. 그 방 안에서 번데기는 더 이상 먹거나 자라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한 벌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이 변태랍니다. 프리즐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번데기가 변해 벌이 되면 방 입구를 직접 입으로 뚫고 밖으로 나와요. 우리는 새 일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일벌들은 바깥 공기에 몸을 말리고는 당장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 뭔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알, 애벌레, 번데기, 벌, 알에서 완전한 벌이 되는 과정이네요. 그 소리는 벌들의 날갯짓 소리였어요. 여왕벌이 벌통에서 나와 일벌들 절반을 데리고 떠나고 있었죠. 무지무지 큰 벌떼였어요. 이제 이 벌통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여왕벌이 자라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때 여왕벌 2마리가 동시에 밖으로 나왔죠. 여왕벌들은 잠깐 동안 몸을 말리더니 끔찍한 싸움을 했어요. 결국 여왕벌 하나가 다른 여왕벌을 침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다음 그 벌은 방에 있는 다른 여왕벌 번데기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제 그 벌이 새 여왕벌이 된 거예요. 여왕벌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대요. 일벌들은 단 한 번밖에 침을 쏠 수 없지만 여왕벌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대요. 일벌은 침을 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래요. 강한 힘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강한 여왕벌 한 마리만 살아남는 거래요. 여왕벌의 결혼, 많은 벌 군락에서 온 숫벌들 수천 마리가 한 장소에 모여요. 여왕벌이 짝짓기할 준비가 되면 모든 벌들이 함께 날아올라요. 숫벌들은 대부분 자기 벌 군락에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일벌들이 새 여왕벌을 벌통 밖으로 밀어냈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이제 여왕벌이 숫벌들과 짝짓기를 하기 위한 짝짓기 비행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 여왕벌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짝짓기 비행이 끝나면 벌통으로 되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 알들이 부화하면 아까 여왕벌과 함께 떠난 일벌들을 대신할 수 있죠. 그러면 벌통은 이전처럼 잘 돌아갈 거예요. 새 여왕벌이 떠난 후에 갑자기 큰 소리가 쿵쿵쿵쿵. 모두들 깜짝 놀랐죠. 그 소리는 바로 곰 발자국 소리. 곰이 벌통에 다가오더니 꿀과 벌의 애벌레를 훔치려 했어요. 일벌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침을 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털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벌통을 공격하는 동물들은요, 스컹크, 곰, 말벌, 다른 벌통에서 날아온 벌들이에요. 벌들은 침입자들 대부분을 물리치지만 곰이 가장 어려운 상대랍니다. 곰한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곰은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위험해요. 우리는 밖으로 날아올라 곰한테 돌진.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곰은 벌통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죠? 프리즐 선생님이 외치셨어요. 여러분, 작전을 세우세요. 우리가 곰을 유인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벌통 버스로 날아갔어요. 물론 우리도 선생님 뒤를 쫓아갔죠? 버스에는 아까 쏟아졌던 꿀병이 그대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곰이 꿀냄새를 놓칠 리 있나요? 곰은 우리 버스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소리쳤죠? 프리즐 선생님 도망가요, 빨리요. 선생님께서 시동을 거시자 버스는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 꿀병이 버스 문 밖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째 이런 일이? 꿀병이 통통 튈 때마다 점점 커지더니 본디 크기만큼 커졌어요. 곰은 꿀을 먹는데 정신이 팔렸죠? 그래서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프리즐 선생님께서 계기판에 있는 막대기를 잡아당기셨죠? 그러자 다행히 버스가 위로 날아올랐어요. 버스는 이제 벌통 버스가 아니라 벌버스로 변해 있었어요. 버스 아래로 내려다보니 새 여왕벌이 짝짓기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벌통은 이제 안전해. 우리도 안전해. 여러분, 꿀벌 치는 아저씨는 다음에 만나야겠어요? 지금은 교실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도 비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6개인 벌버스가 학교 주차장에 닫혀 다시 변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벌로 변한 버스는 다시 곰을 스쿨버스로, 우리도 다시 사람으로. 하느님, 우리의 마지막 변태를 감사드려요. 우리가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해야지.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우리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멋지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생각해냈죠. 그 일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꿀빵을 만드는 거예요. 수수께끼, 거꾸로 매달린 집에 수도 없이 문이 달려있는 것은 벌통이죠? 벌들은 왜 노래할 때 콧노래를 흥얼거릴까요? 말을 못하니까요. 꿀 먹은 벙어리는 벌입니다. 꿀도 먹고 말을 못하니까 벌이에요. 벌에 대한 시험에서 학생들은 우수상을 받을까요? 아니요. 모두 벌을 받겠죠. 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벌이 추는 춤, 양봉, 벌 키우기, 벌이 가장 좋아하는 꽃. 사람들은 밀랍을 어디에 쓸까요? 초나 물감이나 구두약에 쓰죠. 우리 생활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스쿨버스가 벌통이나 벌만큼 작아질 수 없고요. 학생들도 벌이 될 수 없고요. 또 날 수도 없고 꽃가루를 모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벌통으로 들어가서 꿀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 책에선 벌들이 꿀을 몇 분 만에 만들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아기 벌이 자라서 완전한 벌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흐르죠. 여왕벌은 태어난 지 5일이 지나야만 짝짓기 해요. 그리고 짝짓기 비행하는데 며칠을 보내요. 이 책에서는 오후에 짝짓기 비행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곤충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할 리는 없죠? 한편 곰은 블랙베리 밭에서 열심히 먹고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보부표 꿀. 오늘은 신기한 스쿨버스 꿀벌이 되다. 여기까지. 바이바이.